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상쇄설계 페스티벌에서 볼텍스 튜브를 이용한 1일 모터 냉각 방식의 효능을 검증 및 분석한 전승수 한범구입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으로 전기자동차 모터 냉각의 필요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린 후 기존에 진행되었던 모터 냉각 관련 연구조사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프로젝트의 설계 목표 및 이론에 대해 말씀드리고 저희가 설계한 모델링과 해석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해석한 결과를 분석하고 고찰한 뒤 향후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자동차에서 모터 냉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모터 같은 경우 모터 내부에서는 커퍼 로스, 아이언 로스, 마그넷 로스와 같은 손실들로 인해 발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모터 외부에서는 방열이 잘 되지 않는 드럼 브레이크 구조로 인해 발열이 쉽게 냉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모터의 열은 모터 내 여러 부품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선 인버터의 열이 가해지게 되면 출력 저하가 발생하게 되고 제동력이 감소하게 되며 모터 제어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스테이터에서는 코일이 손상되어 쇼트가 발생할 수 있고 로터에서는 네오디뮴 영구 자석이 손상을 받아 자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저희는 기존의 모터를 냉각시키는 여러 방법들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다음 표는 전기자동차 모터의 다양한 냉각 방식을 나타낸 표입니다.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대부분의 냉각 방식들은 스테이터 냉각에 포커싱한 냉각 방식들입니다. 모터가 고 RPM으로 회전하게 될 경우 로터에서는 막대한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로터에서의 발열은 곧 영구자석의 자성 상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로터 냉각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공냉, 순냉, 윤냉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 각각 분석해 보았습니다. 순냉과 윤냉 같은 경우 냉각 성능은 우수하였지만 구조가 복잡하고 파손 시 누액 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공냉은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고 누액 위험이 없기에 저희는 공냉 방식을 이용하여 로터를 냉각시키려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설계 목표 및 이론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냉 방식은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고 누액 위험이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열 전도도 때문에 냉각 성능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이에 저희는 냉각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볼텍스를 생성시켜 훨씬 낮은 온도의 스월링 유동을 발생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낮은 온도의 스월링 공기 유동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방법으로 저희는 볼텍스 튜브를 제안합니다. 볼텍스 튜브는 인렛으로 들어온 압축 공기를 스월링 형태의 볼텍스로 변환시켜 두 개의 아웃렛을 통해 각각 더 차가운 공기와 더 뜨거운 공기로 나가게 만듭니다. 이에 저희는 볼텍스 튜브를 통해 생성된 더 차가운 공기를 이용하여 로터를 냉각시키고자 하였고 저희가 설계한 볼텍스 튜브의 형상 및 치수는 오른쪽 표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모델링 및 해석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새로운 로터 냉각 방식의 형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볼텍스 튜브를 통해 생성된 더 낮은 온도의 공기를 중공축으로 된 샤프트를 통해 냉각시키는 방법입니다. 해석에 사용한 공기와 로터의 물성치는 오른쪽 표와 같고 로터에서의 발열량은 5000rpm에서의 발열량을 이용하였습니다. 해석은 엔시스 플루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볼텍스 튜브 내에서의 레이놀즈 수를 직접 구한 뒤 튜브 내에서의 유동이 난류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스탠다드 K 입실론 난류 모델을 이용하여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볼텍스 튜브를 이용하여 냉각하는 케이스, 측류의 압축 공기를 이용해 냉각하는 케이스, 마지막으로 냉각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케이스,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를 비교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분석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설계한 볼텍스 튜브의 실제 성능을 먼저 검증하여야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제작한 볼텍스 튜브의 온도 컨투어입니다. 실온에서 4바의 압력을 가지는 압축 공기를 이용하여 콜드 엑시트에서는 266켈빈의 훨씬 낮은 온도의 공기가 나오고 스월링 형태의 유동이 생기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볼텍스 튜브를 이용하여 로터 냉각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인렛 프레셔가 급격히 감소하면 아웃렛에서 공기가 유입되게 되는 리버스 플로우가 발생하고 반대로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 튜브 내에서 백플로우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2바부터 4.5바까지 0.5바씩 증가하여 해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인렛 프레셔가 4바일 때 냉각 성능이 가장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볼텍스 튜브를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쿨링을 아예 진행하지 않았을 때의 로터 최고 온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쿨링을 진행하지 않았을 때 로터 최고 온도는 약 367켈빈이었지만 압축 공기만을 이용해 냉각했을 경우 로터 최고 온도가 349.86켈빈으로 약 18도 정도 냉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볼텍스 튜브를 사용했을 때는 330켈빈으로 약 37도를 냉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압축 공기만을 사용한 케이스보다 약 19도 정도 더 냉각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찰 및 보완점입니다. 저희는 이번 팀 프로젝트를 통해 초저온, 고속의 공기를 이용하여 로터의 냉각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볼텍스 튜브를 사용하면 압축 공기만을 이용하였을 때보다 19도 정도 더 냉각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4바에서 볼텍스 튜브의 냉각 성능이 최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공축의 샤프트가 사용되기 때문에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볼텍스 튜브가 추가되므로 모터의 크기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텍스 튜브의 높은 압력을 만들어줄 컴프레서가 차량 내 존재 가능한지, 존재한다면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볼텍스 튜브를 이용한 인일 모터 냉각 효능 분석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